황정민 사생활 논란 속에 호프 4주차 무대 인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호프가 굉장히 지금 500만 관객 유치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일까지 예정된 호프 무대 인사를 소화했고, 특히 나홍진 감독과 배우 조인성, 정호연, 은문석과 함께 인천과 김포, 여의도 등 각종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관객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호프가 굉장히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황정민 씨가 스스로 떳떳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황정민 씨라면 지금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여유있게 셀카 찍어주는 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물론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제 영상의 댓글들만 여러분 살펴봐도요, 황정민 씨가 배우로서 팬을 대하는 것 뿐인데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황정민 씨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 흥행이 워낙 지금 휘청거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영향 때문에다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자, 이 와중에 동네 형의 친절히 부른 비극이다, 황정민 사태가 꼬집은 선 넘은 팬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독하게 엮이고 싶었나, 판도를 바꾼 미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폭로자 A씨가 사적관계를 주장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카카오톡과 음성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까? 근데 오랜 팬 B씨의 발언이 영화 행복 2007년도작을 보고 팬이 되었고, 그 A씨의 주장을 망상과 억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팬 B씨의 미담 역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방증은 했지만, 그렇다 하여 이 A씨와 사적관계가 일절 없었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생생한 증언이 여론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바꾼 이유는 유명인의 과도한 친절이 비극으로 둔갑할 수 있는 이면을 엿보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한 친절을 요구하는 엔터 사업과 과도한 친밀감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배우의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요즘 연예계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요, 팬과 스타가 마치 실제 연인이나 절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른바 유사관계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쉬는 시간에도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합니다. 사생활마저 공유하는 무한대의 팬 서비스를 최고의 미덕으로 지켜세우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아이돌들이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막 영상통화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돈과 시간을 쓴 만큼 스타의 사적 영역을 공유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황정민 씨처럼 경계선 없이 훌쩍 다가가는 동네 형, 동네 오빠 스타일의 스타들은 오히려 무리한 사생활로 엮이거나 스토킹에 손쉬운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황정민 씨가 유별나게 틈을 내줘서 벌어진 비극이라기보단 선의의 친절조차 나에게 주는 특별한 시그널이다 라고 착각하여 언제든 스타의 삶에 선 넘고 침투하려는 비뚤어진 팬덤 문화의 부작용이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만 100% 피해를 보고 진짜 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한정수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폭로자는 익명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 입맛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성립조차 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 측은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A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도 전면 부인하였죠. 이제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익명 뒤에 숨어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가 남은 것은 피로감 가득한 진흙탕 싸움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역시 스토킹 범죄를 수년째 당하고 있고 그런 범죄자의 한 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인성은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 가득한 열등감과 그 가득한 패배 심리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든요. 심지어 황정민 씨는 저와 다른 슈퍼스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성관계에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 아팠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스토킹 가해자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정황들도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만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이 사태의 본질과 벗어나냐라는 겁니다. 이 여성분도 본인이 그렇게 불쾌하고 불합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오픈할 정도로 당당하다면 법적으로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올리며 폭로에 폭로, 저격에 저격을 하고 있으니 제가 수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밑바닥 인생과 시궁창에 가까운 현실을 도피하려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스토킹, 범죄의 행각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설사 전부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이 여성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억울함을 법원에서 푸시길 바란다. 이런 저격거리 잔뜩 남기니 결국 역풍이 불어 본인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영상의 댓글들도 보면 하나같이 여성분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황정민 씨가 정말 동네 오빠 이상으로서의 관계를 요구했다라는 증거가 본인의 말대로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저는 충분히 증명해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황정민 씨가 정말 불륜이었는지, 정말 불륜이라고 한다면 황정민 씨의 아내분에게 그 모든 자료를 전달하거나 상간소송에 관련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선선해질 날이 오겠죠라고 말한 황정민 씨. 소착해진 얼굴로 호프의 무대 인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4주차 무대 인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입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언제 선선해질지 모르겠다. 그러는 날이 곧 오겠지요. 늘 건강 챙기십시오. 라고 황정민 씨가 무대 인사를 하고 팬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셀카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8월 9일 여의도 CGV 후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의도 CGV 다녀왔다. 나도 5회차지만 관객들이 거의 다 몇 번째 방문을 한 것 같다. 황정민 씨는 살짝 피곤해 보였지만 계속 관객석을 돌면서 사인도 해주고 셀카도 열심히 찍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무대 인사를 온 황정민 씨가 배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관객들을 만나고 무대를 돌며 사인도 해주는 모습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장면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황정민 씨 팬들의 증언들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만약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영등포 호프 무대 인사 후기도 올라왔습니다. 셀카도 같이 찍고 포스터에 사인도 받았는데 호프의 다른 무대 인사는 못 갔지만 어찌됐건 사인도 받고 편지도 받았다. 편지도 줬다. 처음에 팬이라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도 사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사인 끝나기 전에 편지 주니까 나 주는 거예요? 하길래 내 영화 너무 잘 봤다. 팬이다 하니까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하면서 웃어주고 직접 받아갔다. 2회차에는 개인 소지품에도 사인 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셀카만 찍었다. 나는 통로 속에 있었는데 내 안쪽 사람들도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제가 들어갈게요 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내 바로 앞에 서 있게 되었다.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움직이다가 좀 실수를 했어. 옷에 스쳤는데 그래도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 죄송했다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어줘서 너무 고맙고 좋았다. 사인해달라고 펜 주면서 편지 주면서 셀카 찍어달라고 폰 주면서 손이 어쩌다 스쳤는데 손끝도 따뜻하더라. 어쩌다 보니 매번 눈을 마주치면 웃어줘서 고마웠다. 뭔가 위축된 것도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괜히 의식해서 응원하면 더 불편할까봐 그냥 마음으로만 응원을 하였다.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팬들, 관람객들에게도 전부 다 친절하고 자상했다. 선물이나 편지 받을 때만 고맙다고 한 게 아니고 사인 찍어주거나 사인해줄 때마다 계속 웃으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진 속의 황정민 씨의 실체, 진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폭로는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할 일이 태산인데 이건 좀 빨리 짚으려고요. 뭐 인용 발화? 이런 말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다 얘기했던 거고 저 대신 일단 황정민 씨가 반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팬심과 망상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황정민은 A씨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런 친구들이랑은 아예 별다른 관계잖아. 너랑 더 큰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너랑 차라리 사귀었다면 집사람이 얘가 도대체 누군데 너 지금 이 난리를 치냐? 라고 한다. 배우자조차 알지 못해 추궁한 관계를 신원불상의 제3자가 망상이라 단정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정리해보면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건 황정민 씨가 차라리 너랑 사귀었다면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때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를 보면 아마 녹취록 원본상 황정민 씨가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라고 말을 했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랑 더 큰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너랑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라는 말은 내가 너랑 사귀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도도 담겨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여성의 추가적인 폭로 안에 이런 녹취록이 또 한 번 공개가 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취록들의 통화 음성에 근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것처럼 영화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4 흥행 돌풍입니다. 하지만 호프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00만 명까지 빠르게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이 호프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봉 18일 만에 500만 명을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스파이더맨이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서고 말았기 때문에 황정민 씨가 나온 호프는요, 글쎄요, 400만 명 관객을 달성했지만 개봉 20일째인 날 기준으로도 432만 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렇게 하향세가 이루어진다면 500만 명 돌파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가 강점으로 꼽혔지만 결국 주연 배우 황정민 관련 논란도 흥행 흐름에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황정민 씨와 호프를 제작한 제작사, 감독, 스태프들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황정민 씨를 폭로한 A씨가 녹취 음성을 풀고 또 풀었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하여 쉬지 않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이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려 77개의 녹취였다라고 기사화 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황정민 씨가 지금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그 여성에게 선고되게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런 녹취 음성들이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최고 마지막 선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상털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건 그것 또한 제2의, 제3의 범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황정민 씨가 당한 것도 결국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무시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황정민 씨가 정말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 여성을 대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분개하며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차에 피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 법의 철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여성의 신상이 지금 40대로 특정화가 됐고 또 황정민 씨가 팬들과 함께 했었던 시사회와 여러 현장에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드러냈었다라는 정황 사진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아예 이 여성분의 얼굴이 맞다라며 완전히 전신까지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오픈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스토킹 범죄 중에 행적에 불과했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만약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A씨의 폭로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실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벌금 300만 원을 불복한 황정민 폭로자 A씨 11일 검찰 구형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량과 A씨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이미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세 차례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급기야 황정민 씨를 상대로 오히려 2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를 하였죠. 자, A씨는 재판을 전후하여 황정민 씨와 사적 대화, 스킨십 주장을 이어가며 공세를 높여왔습니다. 이미 첫 만남 당시 골목길과 고강 등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법적 판단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1일 며칠 안 남았죠. 결심 공판에서 내려질 검찰의 구형량이 향후 민사소송과 양측의 공방에 굉장한 분수령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누리꾼들은 이 여성의 법적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약식 명령 불복 이후 자극적인 폭로를 이어간 만큼 강력한 구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지속적인 사적 폭로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약식이 구형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벌금을 더 세게 맞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한 B씨가 단순히 유명인이라 하여 연예인이라 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폭로하며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확정이 났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것조차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거를 해명을 해도 답이 없고요.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것으로 처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어마무시한 정말 어마무시한 거의 한 5년 됩니다. 5년간의 자료를 제 담당 고문 변호사 대표님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는요, 이게 몇 년 전에 사건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5년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건요, 단순 민사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며 특히 중요한 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내가 너 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 폭로해서 끌어내리겠다. 그게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도 당사자는 해명할 방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황정민 씨가 사실 아니다 라고 100번 얘기해도 이 여성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의견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것이고 강력하게 쇠고랑을 차여 그야말로 깜빵행으로 보내야 하는 강력범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 여성이 주장한 폭로들이요, 스토킹 범죄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11일 날 선고되는 판결에서조차 스토킹 범죄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여성은 법의 철퇴를 철저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식 기사 사진을 좀 볼게요. 확실히 이 영상 속에 호프 무대 인사에 참석한 황정민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듯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대 인사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주차 인사가 시작이 되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다.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논란에 소가리를 하면서도 4주차에도 매번 무대 인사를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이번 호프가 많은 호불호 논란도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하고 이제 오디세이 영화까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 호프의 손익분기점이 600만 관객 모집이 쉽지 않아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 여성이 황정민 씨에 대한 걸 폭로하고 있다 보니 그 와중에도 무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도 상당 부분 황정민 씨에게 공감하고 있어요. 여자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황정민도 찝찝거린 건 맞지 않냐? 이런 여론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성이 주장을 했던 쌍방관계가 이런 여론을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황정민 씨 아내가 소속사 대표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 불륜에는 상간